어제 숨진 채 발견된 전 민정수석실의 그 특감반원, 그러니까 검찰이 보낸 수사관입니다. 김기현 울산시장 수사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중심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죄송하다라는 글을 남기고 떠났는데 어떤 인물인지 좀 볼까요? 네. 1년 6개월 동안 청와대에 파견돼서 네. 특감반원으로 활동을 했었고요. 6급 검찰 수사관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근무가 끝나고 나서는 지난 2월에 복귀해서 서울 동부지검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네. 별동부대처럼 자신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뭐 팀을 장성동 운영했다. 팀. 네. 알고 보니까 이제 2명이더라고요. 2명. 네, 2명입니다. 경찰에서 총경 1명. 경찰 총경 1명 파견돼 있던 사람을 네. 받았고, 그리고 이제 검찰 수사관 출신의 이 청와대 어제 행정관을 숨진 채 받았고, 발견된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2명을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그동안 네. 우리가 이야기됐던 특감 반원들은 반부패 비서관실 소속인 거예요. 네. 10여 명 정도가. 그런데 이 중에 민정비서관인 백원우 당시 비서관이 2명을 이제 파견받아서 차출받아서 운영을 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민정 그 비서관 쪽에서는 감찰 활동을 하지 않는데 무엇을 한 것이냐 이런 이제 야권의 비판이나 혹은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청와대가 또 직접 밝히기도 했죠. 원래는 이제 대통령 친인척 비리만 조사해야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 특수관계인에 네. 대해서는 선임 비서관인 민정 비서관도 일부 감찰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적법한 활동만 했다라는 게 또 그런데 청와대의 왜 입장입니다. 야권의 시장의 수사와 그렇죠. 연루가 됐느냐인데 왜 그 울산에 연루 정도는 내려갔느냐. 지금 전혀 뭐 서로 주장이 너무 달라서요.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해당 수사관이 지난해 울산에 내려가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점검 내지는 보고를 받았거나 지휘했다는 게 보수 진영의 주장이고. 뭐 일각에서는 김기현 네. 전 시장 낙선을 위해서 표적 수사를 기획하고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울산까지 내려보낸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이제 주장이 나온 상황이고요. 청와대에서는 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울산에서 가장 큰 사건이 고래고기 사건이라고 소위 이게 사실 네. 고래고기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뭐 쪽에서도 좀 놀랬던 사건인데 말하자면 불법으로 포획하고 유통하려는 범죄를 잡았고 범죄의 수익물이 네. 고래였던 겁니다. 수십억에 달하는 것을 가안부 조치를 했던 사건인데 가안부라는 건 검찰이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 수익을 왜 돌려주냐라고 경찰과 검찰이 서로 의견이 대립되면서 서로 네. 수사권 조정까지 이게 비화될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이것을 알아보라. 네. 왜냐하면 검찰과 경찰이 이렇게 극단으로 어떻게 경쟁하거나 견제하면 정권에도 부담이 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차원이었다는 게 이제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자, 당시에 이 첩보가 어떻게 경찰에 넘어가게 됐는지 그 정도 과정을 좀 볼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민정수석이 이거는, 있고 2명의 네. 비서관이 있고, 네. 이거는 이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이제 네. 이 비위 첩보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아까 그 박지원 의원도 정확하게 짚으셨는데 네.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이 아니라 측근 비리예요. 네. 비서실장과 형제에 대한 비위가 청와대로 들어왔고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밝힌 것은 우편물로 접수가 돼서 공문 붙여서 경찰로 이첩을 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안에서 만약 청와대가 가공을 한 정황이 있다면 이것은 이제 이 위법한 선을 넘은 것이다라고 네. 하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 황운하 그러면 이제 표적 수사가 된다. 네. 야권 시장에 대한. 야권 시장에 대한 표적 수사 혹은 하명 수사 네. 그것도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뭔가 이제 낙선을 이제 의도한 수사로 비화될 수 있는 대목인데 네. 거기서 수사지휘를 했던 황운하 울산 경찰청장은 하명 수사 아니다. 나는 경찰청 본청의 지시를 받고 수사를 했을 뿐이다라고 이제 항변을 했고요. 그렇다면 저 그림에 나온 대로 청와대에서 뭐 어떤 라인을 통해서 경찰로 네. 하명 수사를 한 것이냐 아니면은 정당하게 들어온 제보를 이첩한 것이냐. 네. 지금 이 경계선상에 있는 사안입니다. 네. 검찰에 지금 보신 것처럼 어제 숨진 그 수사관. 당시 감찰반원이죠. 그렇죠. 그 수사관이 한 번 조사를 받았죠. 네. 받고 두 번째 조사 받으려고 소환 하기 몇 대기. 3시간 전에 이제 이런 숨진 채 발견됐죠. 그렇죠. 극단적인 선택으로 검찰은 추정되는 뭘 상황입니다. 추궁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으로 방문한 수사관이기도 하고 지금 네. 별동대 조직이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다 울산에 보니까 갔다 온 건 확인됐어요. 예, 그죠? 그러다 네. 보니까 그 당시에 그럼 첩보를 받은 사람 그리고 이것을 혹시라도 재가공하거나 보고서 형태로 이첩한 사람 그 과정에서
관여한 사람,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전해졌는지 네. 여부에 대해서 핵심 키맨으로 이 수사관이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이 앞두고 심리적인 부담, 더군다나 뭐 여러 사람에게 미안하다, 이런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메모도 있었습니다. A4 용지 한 9쪽 분량의 메모를 남기고 지금 숨진 네.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지난해 3월에 울산에 내려간 걸 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6월달에 지방선거 있으니까 수사가 시작될 무렵입니다. 그렇죠. 이 어제 숨진 이 수사관이 간 거 가지고 이제 야권에서는 계속해서 왜 갔느냐 추궁하고 있어요. 그 네. 부분 들어볼까요? 네. 자기 될 업무 의무이고요. 소관에 속하지 네. 않는 그런 사람에 대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불법적인 감찰을 하고 감찰한 적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김기현 씨에 대해서 그 감찰한 내용을 적이 없고 심지어는 민정비서관실 직원들이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현장에 내려가서까지 이 접촉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번에서 뭐 보고받으신 거 있습니까? 일단 지금 민정특감반이 울산 현장에 갔던 그 이유는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서로 다투는 것에 대해서 이런 그 부처 간의 불협화음을 좀 어떻게 해소할 수 없는가 해서 내려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고래고기 사건 간단히 설명을 다시 네, 해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에 한 가정집에서 무려 27톤의 고래고기가 발견이 됩니다. 이게 시가로 40억 원어치였고요. 울산에서. 네. 이 전국에 연간 유통되는 합법적 고래고기 양의 절반에 달하는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정한 것이죠. 그래서 경찰에서는 수사에서 네.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에서 수사 지휘를 했는데 이게 나중에 재판까지 갔습니다만 이 27톤 중에 21톤이 원주인에게 돌아갔어요. 그래서 울산에서는 상당히 좀 시끌시끌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찰은 네. 이게 왜 돌아갔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의문을 수사지휘한 검사에게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당시에 검사는 해외로 출국을 해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상당히 검경 네. 마찰이 현지에서 있었던 사건. 청와대는 그 사건 때문에 내려간 거지 네. 김기현 시장 때문에 내려간 게 아니다. 어제 아니다. 숨진 그 수사관이 네. 네, 이런 거고요. 민정수석실의 비리 의혹을 계속 제기했던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백원우 전 비서관을 향해서 오늘 앞서 잠깐 비판을 들으셨지만 네, 정말 거친 말들 이어갔는데 잠깐 볼까요? 네. 저는 바로 어제 새벽 방송에서 특감반 직원들을 포함한 6급 이하 실무자들에 대한 불이익을 절대로 주면 안 된다. 이러한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어제 제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뭔가 느낌이 이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인이 되신 검찰 수사관 그분은 저와 매우 친했습니다. 나이가 저보다 몇 살 많아서 제가 형이라고 불렀고요. 그는 이번 정부 청와대에 와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아마 상관들로부터 상당히 능력을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내가 옆에서 대충 봐도 입술이 터지고 잠도 몇 시간 못 자고 어떻게 한 건이라도 정부 구해서 보고하려고 노력하더라. 특히 백원우 당신 죽을 때까지 이 직원 기억해야 된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의혹을 이 수사관 개인이 잘못한 것처럼 청와대가 네. 몰고 가고 있다는 게 이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주장이에요. 주장이죠. 네. 지금 보도에서도 오늘의 진실 공방을 요약드리면 청와대는 이 특감반원에게 네. 검찰 수사관에게 압박한 바가 없다. 그런 네. 지금 보도되고 있는 것은 민정실로부터 상당히 많은 전화를 받으면서 부담스러워했다라는 또 보도들이 있는 거예요. 과연 검찰 소환을 앞두고 한 네. 번 소환 조사를 받은 이 특감반원이 이 검찰 소환을 앞두고 검찰의 조사에 압박을 느낄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에서 뭔가 모종의 요구가 네. 계속 왔기 때문에 압박을 느낀 것인지 이건 밝혀내야 할 진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윤석열 총장에게 미안하다라는 글을 남긴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게 A4 9쪽짜리인데 유서 취지의 심경 고백이기 때문에 네. 다 공개되지 않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내용이 네. 그 부분도 정리돼야 할 검찰,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검찰이 검찰 알고 있을 조사에 텐데 달려있죠. 네. 검찰이 쏙 유리한 부분만 슬쩍 공개가 노출이 됐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주장이 너무 엇갈립니다. 마무리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아니 첩보가 들어왔고 네. 현직 시장이고 그러면 당연히 해당 기관에 이첩하는 이첩하는 거고. 것이고. 그 수사를 했던 황운하 경찰청장은 울산청장은 그 전에도 이미 울산 지역에서는 이 사람 측근 비리가 너무 많이 퍼져 있었고 당연히 그럼 선거 앞두고 하니까 들어가지 않느냐라는 것이고
야당에서는 청와대가 하명 수사에서 선거 전에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첩보는 있었다는 것은 이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수의 첩보 형태로 비제본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네. 그걸 전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허위로 어떤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첩보를 조금 과장해서 수사가 좀 신속하게 뭔가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남용 행위가 있었느냐, 수사권 남용이 있었느냐 부분을 들여다봐야 되고요. 네. 그걸 확인하려면 최초의 첩보와 첩보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진 내용 네. 그걸 비교 분석해야 그렇죠. 되고 그리고 지금 경찰과 검찰은 수사 이상했다고 얘기하는 거고 경찰은 우리 수사 잘했는데 기소권을 남용해서 기소를 하지 않은 검찰이 기소권 남용이다. 수사권 남용이 있었는지 기소권 남용이 있었는지를 제3의 독립적인 법률가들이 평가를 해야 진실이 드러나지 않을까 합니다. 처음에 그 첩보 네. 받은 거 네. 혹시 청와대가 가공했는지 덧붙였는지 더 네. 수사했는지 아니면 네. 그대로 넘겨줬는지 이런 것들이 다 검찰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세 개를 비교해야죠. 세 개를. 네. 검찰, 경찰에도 있고요. 청와대도 있을 겁니다. 원본, 사본은 그렇죠. 다를지언정. 청와대가 처음에 첩보 받은 거. 처음에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우편물로 접수됐다는 제보, 원제보. 네. 그거를 이제 청와대가 공문을 붙였다고 하는 보고서. 경찰에 내려간 네. 지시 내용. 이 세 가지가 합산되면 제 생각에는 위법이냐 적법이냐의 경계가 네. 갈림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장제원, 김종민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